네, 개장까지 1시간 반 남짓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 안에서 특히 엔비디아가 폭풍 질주를 해줬다 보니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커진 채 시작이 될 텐데요. 개장 전에 어떤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볼 수 있을지 개장 전 체크리스트 바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그리고 다올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힘차게 3월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이 커집니다. 오늘 어떤 시선으로 하나씩 또 체크리스트 열어볼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 코스피 과연 2,700선 저항 돌파 가능할까? 첫 번째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먼저 차장님, 2,700선 이번 3월에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근데 모멘텀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황에서 2,700 넘어갈지 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우선 2월 달에 외국인들이 거의 8조 가까이 순 매수를 좀 했었는데 뭐 이런 그 모멘텀이 없다고 하더라도 2월 달에 분위기가 이어진다면은 우선 외국인들의 수급은 기본적으로 좀 저는 순 매수 방향 쪽으로 계속 오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2월 달에 뭐 그 아시겠지만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동떨어진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그만큼 이제 뭐 우리나라와 뭐 미국과 일본의 어떤 EPS나 어떤 추정치를 좀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뭐 글로벌적인 어떤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또 일본과는 또 이제 IT 또 그리고 우리 신흥국가라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우리나라의 그 PBR 관련 정책에 의한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뭐 지수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역시 뭐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랠리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수남의 장세가 돈다고 하면은 이 반도체에서 또 이제 뭐 바이오 또 여기서 크게 나간다고 한다면은 다른 어떤 테마 섹터가 힘을 더 받쳐주만 한다면은 전 2,700선은 가볍게 넘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PBR 정책에서 이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 가는 모습이 좀 잘 그려진다고 한다면은 예. 2,700선 넘는 부분은 시간은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이라기보다도 이제 오늘부터 중국 양해가 좀 개막을 하는데 이쪽에서의 부양책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올리면서 다른 이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미국 대선이죠. 네. 이쪽에서의 이 공화당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좀 변동성도 많이 나올 거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체크하면서 좀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말씀도 트럼프 후보 뭐 공화당 이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올 텐데 그 분기점은 또 화요일이죠. 네, 예, 화요일을 슈퍼데이라는데 네, 슈퍼데이라고 하죠. 뭐 기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2,700 돌파 가능할 거다 이렇게 봐주신 거네요. 그 안에서는 역시나 반도체 방금 말씀 주셨듯이 PBR도 빼놓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주임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2,700 돌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해답은 역시나 반도체라고 보세요? 일단은 반도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 반도체 쪽을 봐야 되는 이유는 특히 일단 코스피 내 시가총액 비중으로 했을 때는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한 25%에서 3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 모멘텀이 딱 하나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2023년 3월 반도체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안 좋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기저효과로 대비했을 때 특히 영업이익단에서 증익이 상당히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올해 3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때까지 증익이 좀 많이 나는 구간에서 좀 코스피의 좀 아웃퍼폼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기대를 한다면 2023년도 올해 4년도 3월에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저효과로 인한 실적 점프업 이런 부분을 좀 이런 부분으로 모멘텀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로 좀 진행될수록 이제 상방에 좀 제한될 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유동성을 계속 연준에서 축소하는 구간에서 이런 실적이라는 부분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네. 그런 상방 제한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금리 인하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에서 이 경기 악화라는 부분도 좀 피하기는 힘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방 제한은 있지만 특히 이번 3월 달에서는 이런 기저 효과를 좀 노려보신다면은 특히 그런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임님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소부장 최근 오전장에서는 좀 힘 빠진 채 출발이 많이 되는데 오후장 들어가면서 다 되돌려 놓더라고요. 단순하게 봤을 때 그럼 반도체 소부장 빠졌을 때 매수 관점 괜찮나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일단 종목별로 좀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상당히 세게 들고 있고요.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 팹리스 업체라든지 아니면 HBM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시세가 한 번씩 나와줬었고 지금 최근에는 좀 수급을 보시면은 특히 예전에 그 뭐 DDR5 관련주라든지 네. 그런 좀 그 반도체 내에서도 메모리 업종 중에서도 특히 좀 소외받는 업종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꽤나 시세를 좀 내줬던 거 보면은 사실 이전에 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이거는 왜 종목에 안 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순환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차장님 그러면 반도체 3월에 역시나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신지도 궁금하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살아있는 한 그 안에서의 순환매는 좀 계속 돌 거라고 보세요? 그쵸. 좀 AI 열풍이 단순히 이제 말은 AI 열풍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좀 투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그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반도체 전방 기업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시가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장비주들의 수혜는 계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봤을 때도 어떤 반도체 소부장 그냥 그전에는 어떤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기업들이 이 IT 기업으로 많이 인식이 좀 됐지만 지금은 이 AI 열풍에 의한 투자 초기이고 이 생산 캐파도 확대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연초처럼 이 반도체 소부장 특히 여기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이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런 부분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소부장 소프트웨어 안에서 순환매로 돈다는 것보다는 저는 이 3, 4월 달을 봤을 때도 반도체 장비주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에 포진해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의 변동성이 또 진짜 크더라고요. 10% 네. 급등했다가 뭐 10% 급락 나오고 그러면 뭐 급락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눌렸을 때는 장비 쪽으로 들어가자 뭐 이렇게도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장비 쪽에서만 계속 좀 중점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원래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계속 가봐야겠지만은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어떤 기술 투자나 이런 것보다도 그 전에 어떤 고객사가 안정이 되고 기술력 바탕이 돼 있는 이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률이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도 매수 관점을 한번 가져봐도 나쁘지 않다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으로 눈여겨보자 말씀 주셨고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 3월에 그 2700 돌파의 키는 또 어디에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두 분께서는 3월에 주목하고 계시는 업종 관련주가 궁금하거든요. 우리 주임님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일단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반도체 쪽으로 좀 특히 포커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 AI 쪽이 저는 계속적으로 좀 갈 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뭐 AI 쪽 칩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한 HBM 관련 업종들을 계속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기존에도 계속 뭐 말씀드렸던 리노공업 그리고 프로텍, 자람테크놀로지 반도체 쪽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상승 모멘텀에 있지만 특히 국내 시장은 좀 박스권에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는 특히 바이오 쪽을 좀 공략해 보심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이오 쪽에서는 일단 대형주 셀트리온이랑 한미약품
쪽을 이제 접근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특히 바이오 쪽에서는 일단은 3월부터는 좀 이슈될 게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뭐 메시 체류지라든지 그리고 최근부터 2024년부터 좀 글로벌 빅파마에서 특허가 만료되는 그런 약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 업체라든지 아니면 또 병용 투여 아니면 또 제형 변경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좀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바이오 접근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바이오 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그 안에서의 종목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차장님께서는 3월 어떤 업종, 어떤 종목 눈여겨보세요? 업종보다도 그냥 좀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성장주. 아니, 성장주라기보다도 대형주죠.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현대차, 또 KB금융,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차지하는 이 기업들이 좀 상승 여력을 계속 외국인들 눈에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매로는 이 방산 쪽 바이오 쪽이 지난주에 좀 들어왔었지만 어떤 이 방산 바이오 쪽도 같은 경우에도 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의 매수세가 더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 시가총액 작은 곳보다도 당분간은 외국인들 수급에 의지하려고 한다면은 네. 당연히 이런 시가총액 큰 대형주 위주로의 이 접근 전략이 낫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의 순환매 들어왔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 현대차로 갈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이쪽에서의 순환매로 또 이제 다른 자금 유동됐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로 대형주 위주 접근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그와 맞물려서 대형주 바라보자. 3월에는 대형주, 그 안에서 선별적인 접근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였고요.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이야기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모멘텀 있을까요? 인터배터리 2024가 이제 6일부터 개막이 된다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SDI, 에코프로 등등등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안에 뭐 또 하나의 투자 힌트가 있을지 먼저 우리 주임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이 셀투팩 기술을 공개한다. 뭐 이렇게 벌써 예고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안에서 또 한 번의 테마가 형성이 될지 이 이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셀투팩 기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라든지 이런 특허 출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파우치팩에 대한 이 셀투팩 기술이 예전부터는 나왔었다라는 데 일단은 먼저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이 셀투팩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관련주가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드리면 일단 특히 이 셀투팩이 관심을 왜 받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LFP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자면 거리가 상당히 낮았었잖아요. 네. 그런 그 에너지 용량 저장의 한계로서. 근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셀투팩 기술이 LFP가 먼저 탑재가 됐었는데 사실 국내 3만 개를 쓰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정수 문제로 셀투팩 기술을 도입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거리를 확실히 LFP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제 셀투팩 기술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셀투팩이라는 것이 이제 상용화된다면 국내 업체는 어떤 쪽으로 봐야 될 것이냐? 기존의 이 3만 개의 업체들이 양극재 업체들 특히 이 LFP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이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곤 했었는데 만약에 이 셀투팩 기술이 상용화됐을 때는 국내 3만 개 업체 쪽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전반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좀 호재로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모멘텀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셀투팩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1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었었던 부분이고 이 상용화가 사실 2025년이라든지 올해부터는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LG엔솔에서 얘기를 밝혔었는데 이번 결과에 대해서 사실 이 상용화 타이밍이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다면은 국내 전반적인 업체 전부 다 수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상용화가 된다면 그렇게 봐야겠죠. 상용화가 네. 됐을 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장님께서는 이번에 LG엔솔 셀투팩 공개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주가의 위치가 사실 너무 낮잖아요. 근데 최근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 기관 쪽에서 LG엔솔을 좀 지속적으로 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와 관련해서는 주가 상승 동력 될까요? 네, 이 셀투팩 앞서 좀 말씀하셨지만은 2, 3년 전부터 LG엔솔루션이 이거에 대한 개발에 대한 양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셀투팩은 이 중국 기업
기업들이 지금은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셀프팩에 대한 이번에 이제 코엑스가 개최되는 회의 때 내놨을 때 어떤 그 기술력이나 또 이제 공간 활용성 그리고 네. 이거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저는 이제 LG에는 솔루션에 대한 이 셀프팩과 관련된 주가 흐름도 갈 수 있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력도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능 향상보다도 이 구조적인 이 배터리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더 따져야겠지만은 지금 이제 배터리 쪽에서의 이 생태계 자체가 좀 많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인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기관 쪽에서 매수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담아야 주가적인 측면은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셀투팩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다 할 만한 상용화 이슈가 나와야 좀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거다. 두 분 다 입을 모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차장님, 2차 전지 우려의 목소리는 사실 작년부터 이어졌었잖아요. 그 중심에는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었고 근데 계속해서 순환매 돌고 있고 최근에는 리튬 이야기 2월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확실히 리튬 관련주들의 시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뭐 순환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바닥 다졌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글쎄요, 리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등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 생산하는 업체들이죠. 이제 특히 이제 호주와 중국 쪽에 집중이 돼 있는데 감산에 대한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급격하게 반등한다라는 것보다도 이제 바닥 다지기라는 그런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이 좀 이 가미가 돼야 리튬 가격에 대한 어떤 제품 판매 단가로 이제 그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이 감산에 대한 리튬 가격에 대한 소폭의 좀 반등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 반등에 의한 제품 가격 상승이 이 리튬 그 소재 그러니까 어떤 2차전 소재 기업들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기간은 한 그래도 최대 이제 6개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 4분기 때 봤을 때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상반기보다도 저는 올해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먼저 주가가 선반영하는 부분을 노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 또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그 전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이제 고민이 많으셨던 게 맞아.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아웃퍼폼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경험을 하신다면은 이 적극적인 어떤 매수라기보다도 계단식, 그러니까 레벨업으로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매수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관점 말씀 주셨고 우리 주임님께도 짧게 여쭤보면 리튬 쪽으로는 어떤 시각이실까요?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이 감산 이슈가 상당히 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일단은 가격 반등에 대한 부분이 좀 확실시를 하려면은 사실 이 감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수요 쪽에서 상당히 좀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직 포착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고 사실 뭐 호주라든지 중국 쪽에서도 이미 리튬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급 주체 쪽에서 특히 이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상당히 작년에 그 주가를 상당히 많이 올렸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부 좀 접근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호흡을 좀 짧게 봤을 때는 리튬 쪽으로 눈여겨봐도 되지만 두 분 모두 다 일단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리스트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요, 우리 오랜만에 조선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소외가 많이 됐었던 조선주들 최근 들어서 좀 꿈틀꿈틀하고 있는 상황이고 발목 잡았었던 외국인 기관이 돌아와주고 있는 게 가시적이지 않을까 어느 정도 좀 괄목할 만한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임님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요?
일단 최근 모멘텀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조선주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종목별로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났던 것이 사실이고요. 일단은 최근에 저 PBR 테마로 인해서 조선주들이 상당히 좀 압박을 많이 받았었고, 특히 또 조선주 내에서 좀 고질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조선주 내에서 특히 인력 수급 문제도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기자재라든지 부품에 대한 조달 이슈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악재가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좀 해결하는 업종에서는 특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조선주가 좀 반전을 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계속 신조선가가 한 2년째, 3년째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네. 사실 이 신조선가가 조선주 모멘텀에는 사실 작용을 하지 못했었던 그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지난 주말 관련한 기사였었는데 이 카타르가 LNG를 계속적으로 좀 확장하는 모습을 액션을 취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훈풍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종목은 어떤 종목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 종목 내에서는 일단 삼성중공업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인력 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특히 기자재라든지 부품 쪽을 특히 중국에서 이제 조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는 이런 그 수급적인 이슈가 좀 상당히 좀 완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말씀 주셨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10거래일 연속 매수 중인데요.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장님은 조선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개별적인 이슈로 떼어놓고 봤을 때 HD 한국조선해양은 2개월 만에 뭐 연초에 제시했던 수준 물량을 절반 이상 다 채웠다라는 평가도 나와주고 있고요. 신조선가 관련해서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조선주 트리거 될까요? 그쵸. 이 신조선가가 가장 큰 조선주 어떤 선행 지표라고 해도 괜찮은데, 근데 신조선가의 선행 지표가 바로 이제 중고성가거든요. 네. 근데 중고성가 가격이 지금 6개월 연속 6주 연속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우선 지금 환경 규제 영향으로 이 중고성가가 떨어지는 게 원래 당연한데, 지금 가격이 오른다는 부분을 봤을 때도 이 신조성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이 그냥 나오는 게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엔 선행 지표만 놓고, 그리고 이 2월 달에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수주가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특히 이제 이 VLCC에 대한 지금 몇 년 만에 좀 수주가 원유 운반선에 대한 수주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만큼 조선주에 대한 분위기는 저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단지 이런 이 실적과 펀더멘탈 수주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이제 뭐 저PBR주에 관련된 수급이 이 조선주로 좀 이동하는 모습도 좀 많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뭐 수급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는 상황으로 좀 간다고 한다면은 이런 이 수급의 쏠림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그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자회사들의 뭐 목표 주가,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지금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이 안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수급이 좀 강하게 더 몰리고 있는 뭐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 동성화이텍 같은 기자재 업체를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종목만 짧게 여쭤보면 어떤 종목이에요? 그럼 조선주 내에서? 저는 삼성중공업 말씀드립니다. 삼성중공업. 두 분 다 동일하십니다. 삼성중공업의 흐름 여러분 놓고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체크리스트 점검 들어가 봤고요. 오늘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그리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